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특히 남편분들이나 소중한 분들의 전립선 문제에 대해 차마 말 못할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흔히 나타나는 이 전립선 문제 앞에서 과연 건강한 개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중요한 기관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30년 이상 환자분들과 함께해온 의사이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로서 그 궁금증과 두려움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한 가지 습관이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어떤 경우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식이야말로 통합적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위치한 호두알 크기의 작은 샘 조직입니다. 주된 기능은 생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건강 상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암은 아니지만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등 여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 흔히 자위행이라고 부르는 개인적인 습관이 이런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미 노화의 신호를 보이는 전립선이나 혹은 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전립선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문제를 차분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위한 행위, 즉 자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의 하나로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러한 자기 탐색은 자신의 몸과 건강하게 연결되도록 돕고 누적된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기여합니다.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불안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에게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기 자신과의 교감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 외에도 저희가 수년간 주목해온 성의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은 추가적인 이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든 혹은 배우자와 함께하든 규칙적이고 의식적인 성생활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 변화와 관련된 자존감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68세 김 선생님, 가명, 외 사례가 떠오르네요. 사별 후 몸과 마음이 모두 위축되셨었는데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재발견하시면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셨죠. 특히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자기 위한 행위는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용이해지고 이는 이론적으로 생식기, 계통의 특정 건강 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적인 자극은 소위 기계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발기부전과 같은 특정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과 감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그 부위를 위한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관들의 연구를 포함하여 잦은 사정이 전립선에 직접적인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본 한 중요한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남성 중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분들은 특정 유형의 심각한 전립선 문제,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립선을 체액을 생산하는 작은 저장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규칙적인 사정은 이 체액을 청소하거나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기 위한 행위는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쉽고 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할까요? 사정은 전립선액 내 특정 성분들의 축적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러한 성분들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론적으로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세포 발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고인 물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뇨기과 분야의 또 다른 관련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혹은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그보다 더 잦은 빈도로 사정한다고 보고한 고령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 앞서 언급한 HPV,과 관련된 배뇨 불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정이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하고 축적된 화합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와 같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전립선 문제가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립선염, 특히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그리고 항상 위약적 감독하에 사정이 감염원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잦은 사정 빈도와 특정 유형의 전립선암 위험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로 그리고 뒤에서 다룰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는 한 자기 위한 행위 자체가 전립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 듣는 잘못된 통념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과학적 증거들은 잠재적인 이점을 더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적절함과 자신의 몸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법 같은 주당 횟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위한 행위를 전립선 문제에 대한 기적적인 치료법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다른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고 포화지방이 적은 균형 잡힌 식단,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여러 전립선 문제를 포함한 많은 건강 문제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과 같은 특정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가르쳐드리는 이 케겔 운동은 소변 흐름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으로 배뇨 조절 능력과 전반적인 골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기적인 의학적 검진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연령부터는 비뇨기과 방문이 이미 명확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정기적인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진행성 암이나 급성 염증, 급성 전립선염과 같은 심각한 전립선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자기 위한 행위는 권장되지 않거나 심지어 금기 사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전립선과 주변 조직은 매우 민감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극은 불편감이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한 급성 전립선염을 앓던 한 환자분은 어떤 종류의 자극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항상,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나 주치의는 치료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며 즐거운 성생활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개인적인 조언 없이 일반적인 정보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골반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설명할 수 없는 발열과 함께 배뇨 불편감이 있거나 배뇨 습관에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러한 징후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남성분들과 그 배우자분들은 자기 위한 행위가 전립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걱정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전문가들과 저 자신은 자기 위한 행위를 때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낙인이나 죄책감과 연관시키기보다는 자기관리와 웰빙의 한 방법으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이 인간의 전반적인 웰빙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의사나 성의학 전문가와 같은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 또한 의심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완화하며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어머니, 자매로서 여러분이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주변 남성들을 더 잘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기 위한 행위는 50세 이상의 남성분들, 심지어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전립선 문제를 이미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특별한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는 한 건강하고 유익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하고 의식적인 성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전립선 건강에 보호적이거나 완화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우주와 같으며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금기 없이 의료 전문가 및 성건강 전문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각자의 특정 상태에 따라 가장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성생활은 모든 연령대에서 웰빙의 중요한 측면이며 이를 돌보는 것은 자신과 연결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거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에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모든 단계에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